박인루 누항사. 누항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적 화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가난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 가난의 결과로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감상하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우활할산. 우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내 위에 더 없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과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흉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맡겨두고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날이라고 썼지만 지금 우리는 하늘이라고 읽습니다. 좋은 것, 안 좋은 것, 안 좋은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고 또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늘에게 맡겨두고, 즉 시적 화자가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말고도 시적 화자가 자신의 인생관을 드러내는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한 번 더 주목하고 살펴보기 바랍니다. 누항 깊은 곳 초막은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궁핍하다, 공궁하다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고라고 하는 서술어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는 것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또 썩은 딥, 여기 보면 썩은 지푸라기라는 뜻입니다. 숍은 땔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땔감은 마른 장작을 사용하는데 지금 비에 젖어서 썩어버린 축축한 지푸라기를 땔감으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땔감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것을,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밥과 죽을 이 썩은 지푸라기로 뗀 불로 하는데 그 밥의 양이 수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지가 않습니다. 썩은 지푸라기로 불을 떼기 때문에 불은 나지 않고 연기가 많이 날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짓는 적은 양의 밥도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 버려 졸밀듯 나아오니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 또한 많이 굶주려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비 된 입장에서는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혼자 먹을 수는 없습니다. 서리적인 어조로 얘기하고 있고 자신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설대인 숭넹에 빈배를 새길 뿐입니다. 그저 연기만 나고 불은 제대로 나지 않아서 제대로 데워지지 않은 숭늉에 빈배만 채울 뿐입니다. 허기만 달랠 뿐입니다. 이렇듯 시적 화자는 밥을 짓고 밥을 먹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동시에 시적 화자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 생활과 밀접한 시어들을 제시해서 자신의 가난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자신의 삶이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장부의 뜻을 옮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안빈일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빈일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편안하다, 가난하다, 하나의 마음인데,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가난하지만 편안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해서 욕심 없이 가난함에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삶의 방향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적게나마 품고 있다라는 것은 시적화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적화자는 욕심을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안빈일념대로 살려고 하니 날이 갈수록 더 힘들다라고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줄은 각각 대꾸가 나타납니다. 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을에 쌀이 부족하거든 봄에 쌀에 여유가 있겠는가? 이 여유가 있겠는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을에는 우리가 쌀을 수확합니다. 가을에 쌀을 부족하게 수확했는데 봄에 먹을 쌀이 남아 있겠는가? 내지는 봄에 심을 쌀이 있겠는가?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주머니가 비었다. 돈이 없거든. 병에 담겨 있겠는가? 이 병에 담긴 것은 술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삶의 낙도 없는 것입니다. 해서 시적화자는 지금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심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다만이라는 담화 표지로 시상을 전환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고 어떤 대상에게 시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빈독 위에 어른털 돋은 늙은 쥐입니다. 쥐의 외양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적 화자의 쥐에 대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쥐의 속성은 탐욕스럽고 멋대로 군다, 대낮의 강도다 라는 시적 화자의 묘사에서 표현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이 겨우 얻은 것을 다 빼앗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석서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쥐가 나의 것을 뺏어가서 힘들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한탄하는 노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읊조리면서 탄식무언하며 머리를 긁을 뿐이다. 이 탄식무언과 머리 긁는 것은 시적 화자의 행동이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난한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탐욕스러운 악기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이 탐욕스러운 악기는 쥐와 같은 맥락의 시어이고 쥐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신이 겨우 얻은 것들을 지금 다 빼앗기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나만 세상에서 이렇게 빈곤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실제로 시적 화자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가난함을 과장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절실하다.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여도 일단심을 잊겠는가? 시적 화자는 일단심을 잊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단심의 내용은 아래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분이 망신하여 죽어야 말겠다고 여겨 열정적으로 반드시 죽고야 말겠다고 여겨 배낭에 줌줌이 물건들을 모아놓고 병과 오제,
군대에서 5년 동안 죽음을 감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시체와 피를 넘어서 몇백전을 지내었던가. 이 네 줄은 시적 화자의 과거 회상입니다. 과거 5년간 군대에서 죽겠다,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던 것.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단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심을 가지고 5년간 열심히 전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박일로는 실제로 5년 동안 임진왜란에 종군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시에 녹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일단심이 무엇을 가능케 했는지를 확인하시면 일단심이 왕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다 정도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적 화자는 일단심을 가지고 5년 동안 전쟁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일신이 여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여유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일로장수, 즉 수염이 긴 늙은 종은 주인과 종의 분수를 잊었습니다. 시적 화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와 관련된 것인데 고여 충국과 경당분노를 종이 수행해 주지가 않습니다. 종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봄이 되었다고 종이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노주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시적 화자는 궁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궁경가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양반인 시적 화자는 자신이 농사를 지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궁경가색,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천한 일은 아닙니다. 천타할 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거는 신야경수와 농상경옹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고사와 관련된 한자어로 직접 농사를 지었던 굉장히 덕이 있고 이름이 있고 높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해서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궁경가색이 천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려고 한들 어느 소로 갈로 송고 문제가 있습니다. 소가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적 화자에게는 소가 없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입니다.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적 화자가 농사와 관련해서 보여주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 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상황이 나타납니다. 한기태심하야 시절이 다 늦었다. 지금 소도 없는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물이 없어서 지금 제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문제 상황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답답하고 막막하고 조급한 심정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상황을 해소해주는 열비가 내립니다. 지나가는 비가 내려서 땅에 물이 고입니다. 그것을 도상무원수라고 하는데 이 물을 서주 높은 논에 반만 데워두고 이제 이 다른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 해소되었으니 소가 없는 문제 상황을 해소해야 합니다. 소가 없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 한 번 주마하고 영혼 없이 하는 말,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찾아갑니다. 소를 빌리기 위해서. 근데 언제 갑니까? 달 없는 황혼. 이것은 시간적인 배경인데 사실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가는 것인데 그만큼 시적 화자가 지금 많이 조급하고 다급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허위허위 달려갑니다. 얼마나 조급하면 이 늦은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달 없는 황혼은 여기 초경과 연결시켜 놓으면 됩니다. 초경도 거인대라고 하고 있는데 한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굳게 닫힌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를 양구토록 하온 후에 이 두 줄은 시적 화자가 양반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늦은 시간에 달려갔지만 그래도 양반이기 때문에 체면을 세우고자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큰 기침 에헴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이유는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집주인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낙심한 시적 화자가 향하는 곳은 와실입니다. 직역하면 달팽이 집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을 달팽이 집이라고 하는 까닭은 자신의 가난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북창을 비겨 앉아 새벽을 기다립니다. 이때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한입니다. 시적 화자는 와실에서 한을 느낍니다. 농사를 못 짓고 가난해서 느끼는 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승이 심화시킵니다. 대승은 새인데요. 이 새의 울음소리가 농사를 재촉한다라고 많이 전래됩니다. 농사를 지으라고 대승이 재촉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한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청각적 심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아침이 끝나가도록 슬퍼하면서 먼 들을 바라봅니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즐겁게 농가를 부릅니다. 그것이 흥 없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와실과 먼 들의 관계를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은 대립적인 공간입니다. 왜냐? 와실은 좁고요. 먼 들은 넓습니다. 그리고 와실의 주된 정서는 한인 반면 들의 주된 정서는 즐거움입니다. 흥입니다. 왜죠? 와실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적 화자가 있고 들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흥겹고 즐거운 농가,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한스러운 와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세정을 모른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우활하다. 그런 한숨을 계속 거듭 반복해서 쉬고 있습니다. 아까운 저 소비는, 이 소비는 농기구를 얘기합니다. 볕보님도 좋을세고, 볕보님이라고 하는 것은 날을 의미합니다. 날도 참 좋구나. 가시 연긴 묵은 밭도 갈기 어려운 밭도 쉽게 갈련마는 이 두 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비에 대한 칭찬입니다. 날도 좋아서 어려운 밭도 참 쉽게 갈 것인데 허당 반벽에 이거는 벽을 얘기합니다.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농기구는 밭에 있어야죠. 논에 있어야죠. 근데 이게 지금 뭐 한다? 쓰이지 않고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왜?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해서 시적 화자는 방에서 소비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아, 저 좋은 걸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춘경도 거의 거다. 봄에 해야 될 농사도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시기를 이미 늦었다. 어떻게 하자? 그냥 던져버리자. 라는 겁니다. 해서 시적 화자는 이 시점부터 농사를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시적 화자가 농사를 포기하기까지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떻게 거절을 당했고
어디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고 그것이 어디와 어떤 정서와 대조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